체험이라거나 깨달음이라거나 하는 거를 멀리 특별하게 두면은 공부가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거는 나의 일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일이고, 나의 삶이고, 그 나 자신의 일이거든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생각을 하든 아니면 일상을 살아가든 그 모든 경험이 지금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와 상관없이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청주는 내가 여기 오기 이전부터 늘 청주였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 청주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나 청주는 여기 정해져 있고 이런 장소는 정해져 있고 내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아직 견을 못한 거고 진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청주가 밖에 있어서 우리가 이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청주가 있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일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밝은 지혜의 눈이 열린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의 경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우리의 삶으로 갖고 온다면 견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통 사람은 청주가 있고 우리가 이 속을 살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이 구조 속에 빠져서 이게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지만 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본래 모습이라는 거는 내가 깨닫거나 깨닫지 않거나 늘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늘 이러한 모습은 뭐냐면 청주에 내가 왔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일어난 분별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돌이켜 깨달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견성만 말할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청주가 있고 여기에 내가 왔다라는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고 우리가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상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떠한 경험이라면 다 견성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뭔가 어떤 꽃이 따로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따로 있고 어떤 일이 따로 있고 하늘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으면 그거는 아직 밝지 않은 거고 본래 있는 그들의 모습에 밝지 않은 것이고 꽃도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늘도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고 나도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고 여기저기 이것저것 모든 그게 어떤 우리가 아주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는 어떤 가족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일 수도 있고 얽혀 있는 사건들도 지금 이렇게 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그러니까 불교는 이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눈이 열리는 어떤 가르침이거든요. 눈을 열리게 하는 가르침인 것이고 그게 이렇게 설명을 했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개략적으로. 근데 이거를 더 밀접하게 우리는 진짜 이거는 실질적인 전환이고 실질적인 변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뭐냐를 알아야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인지를 저절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뭐냐? 우리가 늘 떠나 있지 않은 마음이 뭐냐? 모든 가르침이 다 마음을 떠나 있지 않은 일이고 다 일어나는 현상이 다 그림자 같고 환상과 같고 이슬과 같고 그렇다는데 그럼 마음이 뭔지 알아야지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마음이 뭔지 우리가 자기 삶에서 자각을 하고 확인이 돼야 돼. 확인. 그래야지 이게 이게 마음에서 다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확인되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견성을 말할 뿐 다른 걸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일단은
마음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그 열린 눈으로. 그래서 마음을 일단은 깨달아야 되죠. 이 눈이 열리려면 마음이 뭐냐.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뭐냐라고 들어갔을 때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설명이 납득이 되는데 그럼 마음이 뭐냐에서 탁 막히거든요. 마음이 뭐냐? 그러면 마음이 뭐냐가 마음이 뭐냐예요. 우리는 의문에 빠져. 마음이 뭔지를 봐야 돼 이렇게 빠지죠. 인과적으로. 근데 마음이 뭐냐라면은 마음이 뭐냐가 마음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이 뭐냐. 마음이 뭐냐. 아주 이렇게 이게 정밀한 어떤 그런 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것이 불이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품과 모양이 둘이 아닌 것이 이 세계인데, 거기서 이 본성에서 온갖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본성을 따로 다른 모습으로서 볼 수가 없고, 모든 모습에서 이것이 자각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이걸 자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각하지 못하냐면 이 순간순간에 모습이 일어날 때 모습의 모양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물결을 칠 때 물결의 움직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물임을 보질 못하고. 모든 물결은 항상 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물결의 움직임에 빠져 있는 거, 그러니까 물결의 모양. 그게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다 물이잖아요. 물결과 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깨닫고 체험하냐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물결이 일어날 때 물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잘 들어야 돼. 잘 들게 알아. 잘 들어야 돼. 그냥 잘 들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 이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건 잘 들었기 때문이고 잘 들어야 돼요. 잘.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경험으로 이렇게 갖고 와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게 마음이죠.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렇게 모양이 일어난다고요. 모양. 근데 이것이 마음을 떠나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몰라서 여기에서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뭘 모르냐? 생각이 끼어들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야.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고 그냥 생각 자체지. 생각 자체. 그냥 이거라 그냥 이 소리 자체이고 이 움직임 자체이고 생각이 끼어들면 오히려 이걸 자각을 못해요. 나중에 생각해도 이건 것이 분명해지는 게 공부의 어떤 성숙된 것이지만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땐 한번 생각이 여기서 멈춰줘야 됩니다. 생각이 한번 딱 끊어져야지, 앞뒤가 딱 끊어져야지 이게 온다고. 그래서 법문을 잘 듣는다는 건 어떤 거냐? 말을 이해하는 게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이쯤에 와서는. 하나를 가리키는 그 가리킴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말을 하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청주가 어쩌고 여기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 마음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는 것조차도 벌써 경계인 거예요. 생각인 거고. 네?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바른 어떤 견해 있죠. 정견이라고 하죠. 근데 정견도 견해예요. 견해. 근데 이거는 견해가 아니거든.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른 생각도 아니고 바르지 않은 생각도 아니고 왜냐하면 생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말을 안 하면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데리고 오려는 의도인데 진짜 여기에 통할 때는 그 말이 쉬워져야 돼요. 말이 어떻게 쉬워져? 말이 일어나요. 습관적으로. 근데
말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 자기가 말에 떨어지는 것들이 보이면서 이제 그게 멈추게 돼요. 마치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쉽게 안 됩니다. 막 길게 끌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런 실수를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짧아져요. 말에 떨어지는 것들이.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말에 떨어지는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일이 없게 됩니다. 이 체험이 안 오더라도. 왜냐하면 모든 중생의 병은 생각에 사로잡힌 병이거든요. 다른 병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괴로움이나 번뇌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본래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거에 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구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갇히는 거예요. 구속감, 자유롭지 않은 거라. 뭐에 자유롭지 않냐면 생각, 자기가 잡은 생각, 빠진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데 그거를 이 공부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괴로움은 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의 감옥에 갇힌 구속감이에요. 근데 이거는 생각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마음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생각도 되고 소리도 되고 어떤 사물이 드러남도 되는데 우리가 자꾸 생각에 빠져들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의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액면 그대로는 뭐예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 노골적인 거예요. 노골적이고 액면 그대로고 꾸밈이 없는 것이고 어떤 장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벌거벗은 거예요. 그냥 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존재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거. 그거예요. 생각은 다 걸치는 거야. 장식이야. 감정적인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냥 이 자리에는 어떤 생각도 없고 어떤 감정도 없고 어떤 뭐 사물도 없어요. 어떤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근데 이걸 매 순간이 이거예요. 매 순간. 이것뿐이에요. 사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습에 빠지면 이것저것이 있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습에 빠지지 않으면 뭐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죠. 그냥 늘 이거. 그러니까 하루의 경험이 뭐냐? 늘 이거예요. 1년의 경험이 뭐냐? 늘 이거예요. 100년의 경험이 뭐냐? 늘 이거예요. 다 이거예요. 다. 청주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도 그래. 우리 경기도에서도 오셨고, 뭐 어디 경상도에서도 오셨고, 제주도에서도 오셨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지구, 그 다음에 이 태양계, 그 다음에 이 우주, 아니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뭐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상,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분별 의식이라는 거, 마음에서 날생, 마음에서 일어나면은 그게 그림자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밖에 있으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게 있는 게 아닌 게 이 세상인 거예요. 있는 게 아닌 게 이 세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이겁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이거 있죠.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이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지 어떤 소리를 알아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리킴이에요. 가리킴. 이거잖아요. 저랑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저한테서 뭔가 얻으려고 하면은 멀어지는 거예요. 벌써 틈이 벌어지잖아. 나와 대상 사이에 틈이 벌어지잖아요. 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저를 보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있죠. 이거 똑같 변화먹는 거 있죠. 이거는 관념이 아니죠. 생각이 아니죠. 늘 있죠. 모든 일이 항상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도. 그렇죠? 어렸을 때도 이 경험이었고 나이 들어서 이 경험이었고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도 이 경험이었어요. 요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항상 똑같았어요. 그죠? 이거는 뭐 나이 들까요? 안 들죠? 이거는 뭐 내가 밖에서 얻은 건가요? 그죠? 늘 이거였죠. 여기서 모든 게 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죠? 내가 누구라는 것도 사실 이 일이에요. 그죠? 어떤 일을 경험했다는 것도 이 일이에요. 그죠? 어떤 일이 사라졌다는 것도 이 일이에요. 늘 이 경험인 거예요. 이걸 가리킨다고. 근데 이게 동시적이죠? 이거와 모습, 소리가 하나죠? 이걸 가리키는 거. 우리 소리에 떨어지는 거야. 생각과 이것이 하나죠? 생각에 떨어져. 근데 이걸 우리가 가리키려고 하는 건 견성은 이걸 봐라 이거. 이 사실을 스스로 몸소 봐라 이거예요. 이것뿐이다. 산하대지가 다 이 일심, 한 마음일 뿐이다. 그러니까 본래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래 완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의 몸을, 이거 무상한 몸, 머물러 있지 않은 몸을 나로 봤을 때는 이것이 경험한 것들이, 온갖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이거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게. 이 몸과 마음이 다 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에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사물이나 소리가 오염시킬 수가 없어. 모든 것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아니 모든 것 이전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이게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더 돋보이지도 않고 더 초라해지지도 않고 이것이 나 자신의 정체성인 것이지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신이라는 건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되고 모든 어떤 그 경험의 원천이어야 되거든요. 진짜 자기라면은. 이게 자기라. 그럼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이것이 걸친 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사들은. 이거에 걸쳐진 옷이다. 그래서 임재스님 같은 경우는 마음 가는 대로 행하게 되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을 때는 그것을 입고 벗고 싶을 때는 벗고 뭐 더러운 옷을 입고 싶을 때는 그렇게 입고 옷 입고 벗는 일에 비유를 하죠. 옛날 선사들은 그 나름의 어떤 비유로서. 근데 그 입고 벗고도 사실 정밀한 비유는 아니겠죠. 가까운 비유는 물과 물결이야. 왜냐하면 이거는 입고 벗고가 안 돼. 몸과 옷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입고 벗고가 되는데 그분은 그 나름대로 비유를 했지만 이거는 입고 벗고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불이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과 모습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물결의 비유를 많이 하죠. 물과 물결의 비유. 빛과 빛깔의 비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빛과 빛깔. 빛깔이 빛의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빛과 빛깔을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럼 생각과 이것이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느낌과 이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어떤 소리와 이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뭐 사물로 드러나는 거와 이거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를 따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일어나는 경험상에 어둡지 않으면 우리가 자각이 됩니다, 이게. 일어나는 경험상. 말이 어려운가요? 일어나는 경험상이 뭐냐면, 일어나는 경험상이 일어나는 경험상이라. 그럼 어떻게 그거에 안 빠져요? 일어나는 경험상에 안 빠지면 돼요. 이거예요. 똑같은 거를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경험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어떤 사람은 모습에 빠지고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깨달음의 순간 보면은 인연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듣고 깨닫고 어떤 사람은 설법을 듣다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뭐 자빠져서 깨닫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넘어져가지고 깨닫는 사람. 근데 그러면 나도 똑같은 경험을 하면 깨달을까? 그거는
일어나는 경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일어나는 경험이 뭐가 됐든 그 모습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깨어날 수가 있어요. 모든 경험에서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늘 변함없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사 365일 모든 일을 벗어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경험에서 이거를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리 찾을 이유가 없는데 분별 망상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분별이 한번 쉬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뭐가 드리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이것일 뿐이다. 그냥 이것일 뿐이다. 순간순간 대상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순간순간. 소리 얘기하면 소리에 빠져 있고, 뭐 사물을 얘기하면 사물에 빠져 있고, 사람을 얘기하면 사람에 빠져 있고, 법을 얘기하면 법에 빠져 있고. 진짜 이 경험은 어떤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공부를 하다가 자기 공부가 이게 제대로 이 가르침의 말이 받아들여지면 아까 잘 들어야 된다 했죠. 잘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법문이 안 들려요. 법문 내용이 안 들린다. 아직도 막 내용이 잘 들려서 막 이해가 된다는 건 아직 이게 잘 듣는 거지 잘 듣는 게 아니야. 이 소식이 안 온 상태에서 뭔가 법문이 잘 들리는 시기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잘 들릴 때는 어떻게 돼? 안 들려요. 안 들리. 왜냐하면 잘 듣는다는 거는 경계에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을 하든. 그럼 뭐냐? 하나의 자극으로밖에 안 들려요. 뭔가를 하나를 계속 두드리는 어떤 자극으로밖에 안 들리고, 그냥 말의 뜻이 들리지 않아. 그냥 어떤 자극으로 우리 문을 두드리는 노크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그냥 뭔가를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아직 와닿지가 않았을 뿐이에요. 이게 잘 듣는 거예요. 이 경계에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분별심에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이 자리가 와닿아. 이렇게 딱 답답한 상태에서 이게 탁 와닿는다. 뭐가 이게 딱 시원하게 와닿는다고 이게. 이겁니다. 이거. 이 소리에 빠지면 안 돼요.